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에서 한의원을 하는 한의사 김영섭입니다. 요즘 부쩍 깜빡깜빡해요. 손주 이름도 가물가물하고 방금 하려던 일도 잊어버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고 계신가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대부분은 기억보다 먼저 손끝과 발끝이 차고 무뎌졌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으셨습니다. 손끝은 단순한 감각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뇌와 연결된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일 단 몇 분의 자극만으로 기억력을 지키고 또 되살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저 김영섭이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실천해온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손발 자극 루틴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이 영상을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나이 들어가며 잃어가는 기억력 두려우실 겁니다. 이 영상이 큰 힘이 되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팔순을 넘긴 분이셨는데 손끝이 차고 감각이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단추를 잘못 끼우시고 이름도 자주 헷갈려 하셨죠. 그때 제가 진료하며 권해드린 건 매일 아침 손끝을 자극하는 루틴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해 주셨어요. 이후에 오셨을 때는 말씀도 또박또박 하시고 기억도 점점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력은 단지 머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손과 발을 통해 뇌와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기상 후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두 손바닥을 가볍게 비벼줍니다. 손바닥 안쪽과 바깥쪽, 손등까지 골고루 문질러 주세요. 조금 문지르다 보면 손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따뜻함이 바로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에 맞게 따뜻해야 합니다. 다음은 손목입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감싸고 시계 방향으로 5번, 다시 반대 방향으로 5번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혈류를 자극하고 신경회로를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손가락 지압으로 넘어갑니다. 지압은 뇌 자극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중요한 동작입니다.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양손 10개 손가락을 순서대로 눌러줍니다. 손톱 바로 아래피가 통하는 부위를 양쪽 엄지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하나의 손가락마다 1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떼어냅니다. 이 순서를 왼손부터 오른손까지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 이 순서로 진행하면 뇌가 그 자극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손가락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마디를 펴주는 동작도 함께 하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뇌는 활력을 되찾고 기억 회로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손끝은 단순한 말초가 아니라 뇌로 가는 자극의 통로입니다. 특히 기억과 관련된 부위는 이 손끝 자극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번엔 발 자극입니다. 발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시면 좋습니다.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 자체가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선 발을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고 발바닥 전체를 양손으로 비벼주세요. 두 손으로 동시에 문지르되 주먹을 살짝 쥐고 마사지하시면 손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발 엄지입니다. 발톱 바로 아래 살짝 들어간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 부위는 기억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입니다. 검지와 엄지 손가락으로 잡고 10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가며 3번씩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발가락 전체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살짝 벌려주고 가볍게 당겼다 놓기를 5번씩 해주세요.
이 동작은 신경순환을 돕고 발의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발뒤꿈치를 자극합니다. 발뒤꿈치는 우리 몸이 중심을 잡아주는 부위입니다. 서 있을 힘이 약해질수록 이 자극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손바닥으로 감싸듯 누르고 5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한쪽씩 번갈아 3번 반복합니다. 마무리는 발등입니다. 혈관과 신경이 집중된 부위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이 자극은 통증을 완화하고 신경 자극을 보완해 줍니다. 이 모든 자극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손과 발을 자극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칭을 통해 감각을 되살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은 하루 중 자주 굽고 잘 움직이지 않는 부위입니다. 먼저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열 손가락을 최대한 쫙 펴보세요. 그 상태에서 손가락 끝에 힘을 주며 3까지 세고 다시 천천히 힘을 빼며 쥐어줍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면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 작은 근육이 움직이고 말초 혈관이 자극됩니다. 이건 단순한 관절 운동이 아닙니다. 뇌의 운동 영역과 직결된 자극입니다. 이제 발가락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을 천천히 펴고 한 발씩 들었다가 다시 발끝으로 바닥을 눌러보세요. 발가락 사이를 벌렸다. 가서서히 오므리는 동작도 해보세요. 이런 움직임은 걷기 전 또는 잠자기 전에 실시하면 더 좋습니다. 발의 감각이 깨우쳐지면 균형 감각과 뇌의 반응 속도도 달라집니다. 스트레칭은 자극과 함께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절이 살아야 신경도 다시 길을 찾습니다. 제가 오랜 진료를 통해 느낀 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먼저 감각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단추를 잘못 끼우고 어느 날은 전화번호를 잊고 숫자 계산도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벌어집니다. 감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억도 따라 흐려집니다. 한의학에서도 말초의 흐름이 끊기면 기혈순환이 막히고 장부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봅니다. 그 흐름이 약해진 부위가 바로 손끝과 발끝입니다. 손끝이 무뎌지면 뇌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삽니다. 감각이 없으면 뇌는 기억할 이유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꾸준한 자극으로 신경회로를 다시 깨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감각 회복 뇌 활성이라고 부릅니다. 말초 감각을 다시 살려주면 뇌의 기억력도 같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에게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손을 자극한다고 정말 기억력이 좋아지나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근거를 직접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신경계의 연결 구조를 살펴보면 손끝과 발끝에서 시작된 신경은 척수를 거쳐 곧장 대뇌피질로 연결됩니다. 특히 손끝의 촉각 자극은 두정옆 깊숙한 부위, 감각피질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MRI 검사에서 손가락을 눌렀을 때 두정엽의 활동이 눈에 띄기에 증가한 결과가 여러 차례 관찰되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뇌의 혈류량이 늘어났고 그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를 자극했을 때는 기억과 관련된 부위까지 자극이 전달되며 활동성이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뇌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중에서도 손끝은 두피보다도
민감한 부위라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하루 10분간 손 자극을 실시한 뒤 기억력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침에 초기 진단을 받은 10명 중 7명에게서 기억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논문에서는 말초 자극을 꾸준히 받은 그룹에서 뇌 위축 속도가 늦춰졌고 좌우 뇌의 균형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연구들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극은 뇌에 도달하고 그 반응은 반복될수록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환자 한 분과 한 달 동안 실험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극이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단어가 입에 맴도는 일이 줄고 말이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혼자서 뉴스를 해설할 만큼 표현력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뇌를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극은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은 기억을 되살립니다. 이건 분명한 변화였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손발을 자극할 수는 없으니 생활 속 동작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먼저 물을 따뜻하게 사용하시고 사용할 때마다 손을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손을 씻거나 설거지를 하실 때 손가락 사이를 비벼주거나 손바닥을 서로 밀어주듯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을 보실 때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며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손가락 관절을 꾹꾹 눌러보거나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지그시 눌러보세요. 10분만 해도 뇌는 자극을 받아 깨어납니다. 세 번째는 전화 통화할 때입니다. 한 손으로 전화를 들고 계시다면 남은 손으로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발을 살살 문질러 주세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지만 매일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외출 전에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양말을 신기 전 발가락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을 누르듯 내리면서 10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잠들기 전 손끝 해상 루틴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잡았던 물건, 썼던 물건을 손으로 떠올리며 손끝을 하나씩 눌러봅니다. 이는 감각 자극과 함께 기억 회로를 자극하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손발 자극 루틴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자주 누른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마세요. 손끝이나 발끝은 신경이 몰려있는 민감한 부위입니다. 지나치게 세게 누르면 오히려 멍이 들거나 감각이 더 무뎌질 수 있습니다. 지그시 눌렀다가 서서히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관절이 부어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분은 스트레칭 동작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손가락 마디가 아픈 분들은 억지로 펼치기보다 온찜질이나 따뜻한 물에 담근 후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셋째, 발톱이 변형되었거나 당뇨로 인해 발 감각이 무딘 분들은 발바닥이나 발가락 자극 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자극 루틴은 매일 조금씩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 하루에 10분 정도 몸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발 자극 루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만 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일상 속에서 함께 실천하면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면입니다.
기억은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잠을 잘 때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기억력 회복의 가장 기초입니다. 노후지혜백과 채널에서는 숙면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시청해 보세요. 편안한 숙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둘째는 음식입니다. 뇌는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뇌세포의 회복과 연결에 꼭 필요합니다. 하루 한 끼는 달걀, 생선, 견과류를 넣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해보세요. 세 번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뇌는 기억보다 방어 반응에 집중하게 됩니다. 깊은 숨을 쉬고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을 자주 걸어보세요. 예쁘고 좋은 것만 바라보세요. 이런 마음의 따뜻함이 신경회로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기억은 단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감정과 연결된 가장 인간적인 기능입니다. 손끝 자극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이 함께할 때 기억은 더 오래 더 깊이 머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손끝과 발끝 자극을 통해 기억력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특별한 기술도 비싼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내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그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기억력은 단숨에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도 행동도 느려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실 테지만 그저 우리 몸은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이 살아난다면 뇌도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손끝은 기억의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출발을 함께 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기억, 머리와 마음에 더 오래오래 담으실 수 있도록 노후 지혜백과가 함께합니다.